안녕하세요. 2024년도 영양교사 임용시험 전공시험에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쪽에서 관련 문제를 해설할 김만수입니다. 자, 바로 해설을 하지요. 전공 문제는 총 작년하고 유사하게 5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공 A의 6번 문제, 그리고 전공 A의 12번 문제, 그 다음에 전공 B의 2번, 5번, 9번 문제. 그 중에서 식품학하고 관련이 있는 이제 3문제 제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공 A의 6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은 밀가루 구성 성분과 조리 과정 중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해갖고 밀 글루텐의 단백질 해갖고 프로라민하고 기업 글루테닌 계열의 단백질 하고 그 작성 방법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은 자, 밑줄친 기억에 해당되는 밀 단백질의 명칭을 쓰고 그리고 이 단백질이 반죽에 어떠한 물성을 부여하는지 한번 써봐라 하는 거죠.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글루테닌계 단백질 밀의 글루테닌계 단백질은 글루테닌이죠. 글루테닌. 그죠? 글루테닌. 자, 그러면 이제 이 글루테닌이 밀가루 반죽에서 어떤 물성을 부여하느냐 하면은 탄성을 부여하는데 이제 경고성과 탄성을 부여. 핵심은 탄성이니까 탄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이렇게 제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죠. 자, 밑줄친 니은에서 전분의 액선 회절도가 V형으로 변형되는 이유를 전분 입자의 구조를 포함해서 한번 서술을 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죠. 자, 밑줄친 니은, 즉 호화할 때 X선 회절도가 V도형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생전분인 경우. 자, 생전분인 경우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결정성 영역하고 결정성 영역과 비결정성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비결정성 영역과 비결정성 영역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선을 조사하게 되면은 X선 회절도가 아주 선명한 뚜렷한 동심원륜을 나타내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이 결정성 영역에서 무슨 작용? 산란 현상 때문에 그렇죠. 산란 현상 때문에 동심원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거를 써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화할 때는 왜 뚜렷한 동심원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불명료한 V도형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자, 호화를 하게 되면은 가열 온도에 의해서 우선 어떻게 되죠? 호화의 과정 보면은 비결정성 영역이 팽윤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정성 영역이 파괴가 돼. 요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가열에 의해서 결정성 영역, 즉 전분의 결정성 영역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X선 회절도가
부위도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작성한 답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생전분인 경우 결정성 영역과 비결정성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선을 조사를 하게 되면 결정성 영역에서 산란 현상에 의해서 X선 회절도가 뚜렷한 동심원을 나타내지만,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호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호화 시에는 가열에 의해서 비결정성 영역이 팽인된 이후 결정성 영역의 파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요거죠. 결정성 영역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선 회절도가 부위도형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작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죠. 자,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자, 고농도의 당을 첨가를 했을 때 니은, 즉 호화에 일어나는 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서술해 봐라 하는 거죠. 자, 고농도의 당을 첨가를 하게 돼요. 자, 호화할 때 고농도의 당을 첨가하면 이 고농도의 당이 하는 작용이 다 아시다시피 탈수작용을 하겠죠. 탈수작용. 그래서 탈수작용이라는 말을 좀 적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고농도를 첨가하게 되면은 탈수작용을 해요. 그래서 호화에 필요한 유효수분이 감소가 되겠죠. 탈수작용에 의해서 호화에 필요한 유효수분들이 감소를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는 호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많은 것에 비해서 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탈수작용에 의해서 호화 시 유효 수분의 감소가 생겨. 그래서 그 결과 호화 온도는 증가 또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답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고농도의 당을 첨가하게 되면은 탈수작용에 의해서 호화에 필요한 유효수분이 감소시켜. 그래서 그 결과 호화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전공 A 이제 6번 문제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공 A 12번 문제. 다음은 유지 정제와 가공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자, 유지 정제와 가공 공정에 따라서 품질 특성이 결정이 되는데, 원유에서 첫 번째 탈산을 해요. 탈산으로 유지의 발현점이 변화가 되지요. 그리고 니은 액체 유지의 수소를 첨가해, 즉 경화를 시키면은 유지의 점성, 또 굴절률, 그리고 요득가 등이 변화를 한다. 그리고 냉장 보관하는 샐러드 유인 경우 정제 과정에서 반드시 윈터링, 동유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보면 밑줄 친 기억의 결과로 나타나는 유지의 발현점의 변화를 쓸 것. 자, 탈산을 해요. 탈산. 자, 탈산은 뭐를 하는 거죠? 탈산을 하게 되면은, 자, 탈산을 하게 되면은 유리지방산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유리지방산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유지의 발현점은 당연히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는. 자, 그래서 탈산으로 유리지방산이 제거되어
유지 발연점은 증가하게 된다 또는 뭐 유지 발연점은 높아진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죠. 두 번째 질문. 자, 밑줄 친 니은에 따른 유지 굴절률의 변화. 자, 굴절률. 뭐 수업 시간에서도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굴절률, 빛이 꺾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고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굴절률이죠. 그죠? 굴절률의 변화를 한번 써봐라. 그런 거죠. 자, 니은에 따른 유지의 굴절률의 변화. 그러니까 니은에 따라서 액체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자, 액체 유지인 경우 불포화지방산들이 어떤 형태로 가냐면 불포화지방산이 이중결합이 있으면 한 번씩 꺾이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불포화지방산들이 있다 이거야.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 빛이 들어와서 여기서 꺾이죠. 자, 꺾였다가 또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꺾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 유지인 경우는 굴절률이 높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는 거야? 수소 첨가를 하게 되면은 자, 액체 유지가 뭐로? 고체 유지로 이렇게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 고체 유지의 특징 보면은 포화지방산의 지방산의 구조를 보면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이렇게 직선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꺾인 구조를 갖고 있는 불포화지방산에다가 수소 첨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체 유지하고 비슷한 이렇게 직선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직선 구조를 갖게 되니까 서로 이 지방산 분자들끼리 뭐 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지방산 분자들끼리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결합 부위가 증가를 하게 돼. 그러면 그 결과 이게 결합을 했으니까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두꺼워져. 이런 식으로 두꺼운 지네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굴절률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굴절률은 여기와 같이 이렇게 여러 번 굴절되는 것이 아니라 직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절률은 낮아진다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변화의 원인을 뭐 지방산의 탄소 결합과 연관해서 서술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유지 굴절률은 감소한다. 그리고 그 굴절률이 감소하는 원인은 자, 수소 첨가로 불포화 지방산이 이중결합의 감소로 불포화 지방산의 구분구조, 원래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구분구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의 구분구조가 수소 첨가로 인해서 포화 지방산하고 유사한 직선구조로 이렇게 직선구조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들 지방산 분자들끼리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증가를 하게 돼요. 즉 무슨 결합?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만데르발스 힘에 의한 결합들이겠죠. 그래서 분자들끼리 결합 부위가 증가하므로 굴절률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죠. 자, 동유처리. 동유처리가 된다. 윈터링 된다. 이거는 뭐 저희가 이론 시간에도 했고, 문풀 시간에도 했는데, 여기 제가 답에다 설명을 해놨지만, 저희 문풀 교재의 231쪽에 보면은 아마 가공과, 식가공과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에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그런 문제예요. 자, 동유 처리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샐러드유 만들 때 반드시 동유 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거 갖고 액체 기름 갖고 예를 들어서 면실유, 그 다음에 대두유, 그 다음에
옥수수유, 옥수수 기름 같은 이런 액체 기름을 저온에다가 저온에서 냉각시켜. 그래서 뭐 온도 뭐 범위를 뭐 7.5도에서 뭐 50시간 뭐 이렇게까지 쓰셔도 상관은 없고 그냥 저온에서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은 상온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이지만 온도가 낮은 저온 상태에서 고화가 되는, 즉 고체화가 되는 그런 지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제거하는 것 또는 그 지방을 뭐 여과하는 그런 공정을 우리가 윈터닝이라고 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쓴 답은 이렇게. 자, 동유 처리는 뭐 면실유, 대두유, 옥수수유 등의 같은 이런 액체유, 액체 기름을 저온에서 뭐 온도하고 시간 범위는 그냥 안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온에서 냉각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고화가 되는 그런 지방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우리가 동유 처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그 문풀교재 한번 참조 한번 해보세요. 문풀교재 231쪽에 거기 보시면은 가공과 기출문제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래서 전공 A의 6번, 12번 문제는 다 이제 저희가 풀어봤고요. 이제는 전공 B의 2번, 5번, 9번 문제 중에서 저희는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좀 어렵게 생각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천천히 생각하시면은 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다음은 우유 단백질의 응고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자, 우유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약 한 3%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은 특정한 조건에서 응고 침전된다. 자,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방법으로는 식염으로 포화하는 방법, pH 4.6으로 산성화하는 방법, 즉 단백질의 등전점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소 레닌을 첨가하는 방법, 가열 등 같은 방법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자, 밑줄신 기역, 니은으로 단백질이 응고되는 원리를 순서대로 서술하셔.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식염으로 포화했어. 자, 염으로 포화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즉, 식염이 포화가 되면은 더 이상 녹지 않는 거죠. 물에 더 이상 녹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포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고농도의 염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자, 고농도의 염을 첨가하게 되면 단백질이 응고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거는 염석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거. 두부에서도, 단백질에서도 얘기했고, 두부에서도, 특히 두부에서 많이 우리가 언급을 했던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포화된 식염을 첨가해. 포화된 식염을 첨가하게 되면은, 자, 염석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염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단백질하고 물의 결합보다 염 이온하고 물의 결합이 더 강해져. 그래서 이 단백질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이 어디로? 염 이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단백질 분자들끼리의 거리가 가까워져.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강해져서 침전, 즉 응고 침전하는 그런 과정. 정리 프린트에서도 우리가 다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한번 풀어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요 염석,
포화된 식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농도의 소금이다. 그런 의미로 이 염석 현상에 의해서 뭐가 단백질이 응고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pH 4.6으로 산성화했다는 얘기는, 자, 우유 단백질의 주요 단백질 pH 4.6에서 그 pH 4.6을 등전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카세인이죠. 카세인. 그래서 이 카세인의 등전점을 이용을 해서 뭐를 한다? 단백질을 응고시킨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첫 번째 질문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답은 이렇게 썼어요. 자, 기억, 식염으로 포화를 하게 돼. 그러면은 염석에 의해서 단백질, 뭐 여기는 그냥 문제에서는 그냥 단백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우유 단백질의 주요 단백질이니까 카세인, 그래서 이렇게 카세인이라고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단백질과 물의 결합보다 식염 이온과 물의 결합이 더 강해져. 그래서 그 결과 단백질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이 식염 이온 주위로 이동을 하게 돼. 그래서 단백질과 단백질, 즉 단백질 결합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응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론 정리 프린트 3쪽을 한번 참조를 하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여기 보면 그냥 저는 그냥 바로 카파카세인 이렇게 했는데, 뭐 수업 시간에도 다 했다시피, 자, 카세인은 어떤 형태로? 카세인은 미셀 형태로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뭐 알파 S 카세인, 그 다음에 베타 카세인, 그리고 뭐 카파 카세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카세인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파 S 카세인, 이게 뭐 알파 S 카세인, 그 다음에 얘가 베타 카세인면은 이게 뭐에 의해서 결합을 하느냐 하면은 인산칼슘, 이게 인산칼슘이죠. 자, 인산칼슘 브릿지에 의해서 이 알파 S 카세인이나 베타 카세인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을 뭐라고? 이거를 서브 미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서브 미셀들로 막 구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 알파 S 카세인이나 베타 카세인의 특징은 뭐 수업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의 특징은 주로 소수성들이 아주 강한 애들이죠. 소수성들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위치하고 있는 이 카파카세인, 바깥쪽에 이렇게 있다면 카파카세인 같은 경우는 친수성하고 소수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친수성,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꼬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던 부분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꼬리 부분이 친수성을 띄어나. 그래서 이렇게 음전하들을 띄고 있는 거죠. 음전하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또 이렇게 카세인 미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꼬리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꼬리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전부 음전하를 띄니까 어때요? 이쪽 카세인 미셀하고, 즉 카세인하고 이쪽 카세인하고 서로 음전하들 띄고 있으니까 서로 반발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유 속에서 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으냐면 산을 집어넣어. 산을 집어넣으면은 이 카파카세인의 요 부분, 이 꼬리 부분에 있는 이 음전하를, 자, 산의 수소이온이 가갖고 어떻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상쇄를 시켜버리겠죠. 즉 전하를 띄지 않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이쪽 카세인이나 뭐를
이쪽 카세인이나 또 이 세 개의 카세인이 전부 뭐를 띄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하들을 띄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뭐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서로 결합해갖고 응고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pH 4.6으로 산성화시켜서 응고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제가 쓴 거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카파카세인 등전점인 pH 4.6으로 산성화를 하면 카파카세인에 존재하는 음전하가 산의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카세인 분자들 사이에 음전하에 의한 반발력이 제거되어 서로 결합하여 응고하게 된다. 자, 이것도 아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린 그런 이론 정리 프린트 5쪽 거기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아마 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했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죠. 자, 밑줄 친 디귿 효소가 작용하는 기질의 명칭을 쓰고 니은보다 디귿 작용으로 응고된 단백질의 칼슘 함량이 더 높은 이유를 써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세 번째 질문에서 첫 번째 뭐냐면 자, 밑줄 친 디귿의 효소가 작용하는 기질의 명칭. 자, 기질의 명칭을 써라. 자, 기질의 명칭은 뭐? 카세인. 한글로. 카세인 또는 뭐? 카세인 미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걸 쓰셔도 아마 정답으로. 왜냐하면 카세인은 이렇게 미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자, 니은보다 디귿의 작용. 니은 뭐죠? pH 4.6을 산성화시키는 것. 즉 등전점을 이용을 해서 응고한 단백질보다 디귿 효소작용에 의해서 응고된 단백질의 칼슘 함량이 더 높은 이유. 기질의 명칭이 A, 그 다음에 B, 칼슘의 함량이 더 높은 이유. 그래서 보통 산을 이용, 즉 등전점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하들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칼슘의 이가 이온이 와서 결합할 그런 전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산에 의해서 응고가 돼서 만든 그 치즈인 경우 이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은 어느 쪽에 유청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이동을 하게 돼요. 유청 쪽으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효소작용에 의해서 효소 렌닌에 의해서 카세인의 작용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자, 효소 하면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카세인이 뭐로 파라 카파 카세인 하고 GMP 그죠? 글리코 마크로 펩티드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꼬리에서 잘린 부분이죠, 이게. 잘린 부분.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라카파 카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카세인 내에 있는 음전하들하고 여기 또, 이렇게 파라카파 카세인하고 파라카파 카세인, 여기에 우유 속에 있는 칼슘 양이온하고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하게 돼요. 이온 결합을. 또는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가교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응집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의해서 응고된 치즈에 비해서 이렇게 효소에 의해서 응고된 그런 치즈가 더 칼슘의 함량이 높다라고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작성한 답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기질의 명칭, 카세인 또는 뭐 카세인 리셀 이렇게 썼고, 자, 산에 의해 카세인, 은곳이 우유 속 대부분의 칼슘은 유청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산 은곳이 칼슘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나 효소 레닌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불용성의 파라카파 카세인은 뭐 여기에 음전하고 우유 속에 있는 칼슘 이온하고 뭐를 할 수가 있느냐? 이온 결합을 해.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칼슘의 함량이 높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전공 A, B 문제 총 5문제 중에서 전공 A의 6번, 그리고 전공 A의 12번, 그리고 전공 B의 9번 문제를 해설을 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선생님들 고생하셨고, 그리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